자, 모두 커피 테이스팅이 글씨가 잘 보이시죠? 네.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NC에서 얘기하는 커피 테이스팅입니다. 이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커피의 향미를 통해서 품질을 가늠한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제 워딩 그대로를 재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커피 테이스팅이란 무엇이다? 커피의 향미, 그러니까 커피를 맛을 보고 품질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통해 그 향미를 평가함으로 해서 뭐다?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뭐다? 그 생두가 표현하는 향미적 그 표현을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향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팅에서는 디벨로핑이라고 얘기하죠. 향미의 발현. 테이스팅에서는 그 커피가 지닌 잠재력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안 들리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다른 분들은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해주시죠. 혹시 지금 제 소리가 안 들리시는 선생님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지금 잘 들릴 때 예외적으로 안 들리시는 선생님께서는 다시 접속을 하시면 제가 입장을 수락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NCS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이제 커피 테이스팅 이 다루는 컨텐츠인데 커피 테이스팅과 관련돼서는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테이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상표 등록을 해놨죠. 그게 이제 벌써 2015년이고 그걸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커피 테이스터라고 하는 것을 상표 등록을 했냐면 외국 자격증이 함부로 그 교육을 개설을 해가지고 또 국제 자격증이다 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교육 과정을 커피 테이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상표 등록을 진작에 해놨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그거를 걸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너무나 자격증이 국제 자격증, 사실 국제 자격증은 있지가 않죠. 외국 자격증일 뿐이죠. 역시 외국의 민간단체 자격증인데 이제 SCA 정도는 이미 공룡처럼 커졌고 규모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죠. 이제 그런데 그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그 외국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SCA도 마찬가지고 굳이 취득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국제 자격증을 하시는 이제 국제 자격증이라 해서 SCA나 뭐 기타 다른 이제 외국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누가 되지만 빨리 우리 거를 외국 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국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 자격증 취득 때문에 너무 외화 유출이 심하죠. 자, 커피 테이스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항상 이거를 보실 때에는 그 구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NCS에서의 학습 묘도는 무엇인가?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능력 단위는 무엇인지, 수행 준거는 무엇인지 꼭 읽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꼭 읽기를 꼭 권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커피를 할 때 커피 전문가는 이 13개의 과목, 능력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이 중에 커피 테이스팅이 있고 오늘 제가 또 볼 건 커피 테이스팅은 뭐다? 한 잔에 담긴 커피의 향미, 그 생두가 지닌 잠재력이 완성된 커피 한 잔에서 어떻게 그 속성이 드러나는지를 가늠하고 즐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적 잠재력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재료, 커피 생두가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 테이스팅을 하는 것은 커피가 지닌 잠재력, 다시 말해서
커피 생두의 품질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커피 테이스팅은 마땅히 커피 생두의 품질을 보지만 또 커피 생두가 좋다라고 한다면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나요? 그렇죠. 로스팅이 잘 돼 있는지, 로스팅의 정도나 로스팅에서 혹 오류는 없었는지, 탔거나 덜 익진 않았는지도 역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커피를 추출할 때 그 수율은 적정하게 맞춰서 올바로 추출됐는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커피 생두의 품질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뭐죠? 로스팅 과정을 거칠 때 그 로스팅이 올바로 진행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로스팅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면 커피를 추출할 때 수율에 맞도록 올바르게 추출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잔에 담긴 커피의 향미를 평가한다는 것은, 곧 커피를 테이스팅한다는 것은 생두의 품질, 로스팅의 잘잘못, 그 다음에 커피 추출, 브루잉의 잘잘못까지도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커핑이라고 하는 거, 커피 전문가라고 하면 커핑을 잘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유별나게 Q 그레이더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Q 그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커피 생두의 품질을 보는 겁니다. 로스팅이나 커피 추출이 적절한지를 보는 장르가 아니에요. 자, 그건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이른바 밥 테이스터가 있다 그러면, 밥 테이스터는 완성되어서 잘 지어져서 그릇에 담겨 밥상에 올라오는 그 밥을 맛보고 쌀은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는지, 또 밥을 지을 때 물 조절을 잘 했는지 혹은 태우지는 않는지, 커피로 따지면 로스팅 단계까지 가늠하고, 그 다음에 추출은 뭐냐 하면은 물과 쌀의 비율, 그 다음에 밥을 열을 가할 때 열의 정도를 잘 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커피 테이스팅이라는 영역 안에 커핑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핑이란 용어가 나오면 생두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한, 그래서 Q 그레이더라고 한다면 퀄리티 그레이더, 거기서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생두의 품질을 그레이더, 등급을 매기는 사람, 생두의 품질 평가사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지에서 생두를 먹습니까? 물론 이제 생두를 볶아서 완성된 한 잔의 커피를 마시죠. 그렇다면 생두의 품질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잔의 커피로 완성될 때까지는 로스팅과 브루잉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은 커핑 영역, 그리고 로스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브루잉의 영역까지 보는 커피의 총체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평가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어떤 큐그레이더와 커피 테이스터는 어떠한 위상이냐라고 할 때는, 커피 테이스터라고 하면 큐그레이더의 능력과 로스터에 대한 지식과 맛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커피 브루잉 조건에 따른 맛 평가까지도 아우러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NCS에서는 지금 커피 테이스팅에 대한 이런 개념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잘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커핑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막 커핑을 하면, 또 다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잡음이 들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모두 음소거
화면의 왼쪽 밑에 마이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 지금 두 분이 오픈되어 있었네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잡음이 들리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채팅방에 글을 남기면 제가 지금처럼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스팅의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거를 아시고 나면 막연하게 커피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커핑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커핑을 다루는 것은 커핑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커핑을 올바로 알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영상의 내용들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에서 생두의 품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점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른바 결승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승 정도에 가서는 결점 없이 비슷한 것들끼리에는 이제 테이스팅의 영역까지도 그런 자질까지도 요구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제어되어 있다? 로스팅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루잉도 커피 가루에 그냥 물만 붓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스팅의 기법이나 브루잉의 손기술이나 브루잉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서 혹시라도 맛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로스팅과 브루잉 기법은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두 자체의 품질을 보기 위한 산지에서 하는 생두 평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 테이스팅은 커핑까지 포함하고 로스팅과 브루잉의 안목까지 키울 수 있고 완성된 한 잔의 커피를 맛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모듈은 이렇게 테이스팅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테이스팅을 하는 것, 테이스팅 결과를 정리하는 것, 이렇게 콘텐츠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능력 단위를 들어간다, 아니면 어떠한 과목을 한다,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는 요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얘를 왜 배우느냐라고 볼 때 지금 NCS에서 얘기하는 커피 테이스팅은 학습 목표가 이겁니다. 커피의 향, 맛, 바디의 향과 맛과 바디의 감각적인 영향들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커피의 질과 수준을 평가하며 커피의 품질을 판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들을 배우는 분들은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커피의 향, 다시 말해서 후각이죠.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를 후각적으로 감각하고, 여기서의 맛은 미각을 의미합니다. 혀로서 미각을 체크하고, 그 다음 바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촉감이죠. 피부 감각이죠. 따라서 한 잔의 커피가 지닌 잠재력은 향과,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과 촉감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끼치는 영향들을 종합을 해서 그 커피의 품질, 여기서의 커피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생두의 품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나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생두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로스팅의 정도, 그 다음에 추출 과정에서 올바로 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NCS는 보완할 여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커피 테이스팅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테이스팅이란,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커피 테이스팅이란 커핑이라고도 하며 커피의 향미, 즉 향과 맛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커퍼라고 한다. 지금 이 NCS를 쓴 사람은 커핑과 테이스팅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션 스테인먼 박사가 커피 테이스터를 정의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아실 수 있고요. 션 스테인먼 박사는 그 SCA라고 하는 커피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위원으로서 커피만 가지고 석사, 박사를 따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테이스터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저와 함께 셋업을 하면서 션 스테인먼 박사와 제가 커피 테이스터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커핑과
는 수준이 다른 범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NCS가 이야기하는 커핑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NCS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바뀔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테이스팅과 커핑의 그런 그 다른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피 테이스팅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죠. 자, 커피 테이스팅의 목적, 원두 하나에도 기후, 토양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맛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기후와 토양, 그리고 또 하나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봐서 커피 나무가 자라는 땅의 성질에 따라서 또 재배법에 따라서 누가 재배하느냐라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테루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커핑을 할 때는 어때요? 로스팅 정도를 달리하지 않죠. 스스로 모순되는 겁니다.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생두 자체의 품질을 보기 위해서 모든 커피를 똑같이 로스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로스팅에 따른 맛을 보는 것이 아니죠. 이에 적합한 로스팅 정도를 찾기 위해 커핑을 한다. 로스팅 정도를 찾기 위해 커핑을 한다. 아니죠. 생두의 잠재력을 보기 위해서, 생두의 품질을 보기 위해서 커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좋은 커피일수록, 좀 크게 볼까요? 그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커피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커핑의 목적입니다. 생두의 품질을 알고 그 잠재력을 알고 결점도가 없어야지만 산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좋은 등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커피의 판매가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이제 조금 커핑과 테이스팅의 의미가 분리되세요? 커핑 무조건 생두 등급을 매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쌀로 따지면 생쌀입니다. 지어진 밥이 아니에요. 그러나 테이스팅은 지어진 밥을 보는 거예요. 커피가 지어진 밥처럼 완성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로스팅과 브루잉까지 포함되는 영역을 보는 것이 테이스팅, 생두의 품질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커핑이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단일의 커피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하여 커피 음료를 제조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블렌딩이라고 하고, 최고의 블렌딩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커핑을 하기도 한다. 테이스팅이죠. 커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하는 것은 테이스팅입니다. 이럴 땐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자, 또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서 오늘 이 커피 테이스팅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기물. 여기서는 테이스팅 방법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를 준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냐면 커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핑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커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 일을 아시게 되고,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선생님들께서도 왜 숟가락이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커핑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필터도 없이 커피 가루를 잔에다가 담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커피의 성분이 추출이 되고 위에 뜨는 것이 있고 가라앉는 것이 있겠죠. 자,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입에 늘어붙어서 섬세한 관능 테스트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것을 걸러내죠. 우리가 그것을 스키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가루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에만 살짝 떠서 슬러핑, 내 입 안으로 분사하면서 커피를 먹게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손맛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생두의 잠재력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추출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커피 산지에서 생쌀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많은 샘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샘플을 일일이 모두 다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정도로도 커피가 디펙트가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숟가락으로 휙휙 슬러핑을 하면서 커피에 디펙트가 있냐 없냐 하면서 이른바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섬세하게 매기는 데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지만 수백 종의 샘플이 있을 때 일일이 테이스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커핑을 하는 간단한 커핑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샘플이 많아서 간략하기 위해서 커핑을 한다. 또 하나는 로스팅이나 브루잉의 손맛을 다 배제하고 생두 자체의 면모를 보기 위해서, 생두의 등급을 보기 위해서 손맛을 다 배제한 상태, 모든 샘플을 똑같이 로스팅하고 똑같이 물만 붓고 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커핑을 하는 상세한 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만든 제 자료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는 NCS에서 얘기하는 커피 테이스팅, 국내에서 커피 전문가로서 커피 테이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NCS는 커핑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간단히 뒤에서 어차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커핑을 하는 절차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샘플이 수천 종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산지에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지금 수백 농장에서 샘플을 한 농장마다 예컨대 100가마니 이상 갖고 출품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커피 전문가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의 농장만 있다고만 치죠. 100개의 농장에서 한 농장당 100가마니씩, 사실은 100가마니보다 넘죠.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농장마다 하나의 샘플을 갖다가 한 포대에서 받으려고 하니 어때요? 한 포대만 갖고는 그 농장에서 생산한 100포대의 커피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불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100가마니에 있는 거를 모두 빼서 100개의 샘플을 모두 다 테이스팅해보고 커핑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한 농장당 100가마에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한 5개의 샘플만 채취를 하자 해서 버켓을 갖고 이 100개 중에 무작위로 커피를 여기저기에서 생두를 꺼냅니다. 생두를 꺼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죠. 그리고 그 샘플을 로스팅을 해서 5개의 컵을 만드는 거예요. 한 농장당 5개의 샘플이 나오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무작위로 100가마에서 생두를 추출을 해서 5개에 담았다라고 할 때 이 5개 하나의 컵들은 모두 20가마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가마가 있는데 하나만 맛봐서는 100가마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5개의 샘플 정도를 추출을 하면 하나보다는 100가마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 한 농장당 5개의 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100가마를 생산한 농장에서 그 한 컵 한 컵 한 컵은 각각 20가마니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5개의 컵에서 하나의 컵이 디펙트가 있다, 맛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100가마 중에 모두 몇 가마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20가마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5개의 컵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모두 커피가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 100가마는 균일하고 깨끗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샘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가늠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5개의 컵 중에 커핑을 해봤더니만 2개의 컵이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100가마 중에 20가마씩 모두 40가마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100가마를 생산하고 이거를 입찰장에 나가면서 커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평가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작위로 꺼내서 5개의 컵으로 나눠서 커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100개의 농장을 갖다가 할 적에는 뭐 결점이 막 나오는 데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100개의 농장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의 농장만 결승전에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커피를 테이스팅하고 1등을 뽑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커핑함으로 해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핑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커핑을 한다고 할 때 모두 5잔을 하는 거예요. 5잔이 모두 100가마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컵에 이렇게 5잔이 담겨 있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이 결국 생두의 등급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5잔은 모두 그 농장에서 얘기하는 100가마라면 각각 확률적으로 20가마씩을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잘 따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농장마다 갖고 있는 커피의 퀄리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이므로 어때요? 로스팅에 손맛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커피가 진하게 볶여서는 생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커핑을 할 때 볶는 정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그투론 수치를 55에서 60으로 한다거나 58에서 63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팅을 제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색깔이 나온다 하더라도 로스팅 시간은 8분에서 12분. 이거보다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베이크드 로스팅이 돼가지고 향미의 손실이 크니까 길게 로스팅한 것들은 손해겠죠. 좋은 품질이 좋은 커피라도 너무 길게 베이크드가 되면 향미가 손실되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7분 정도의 이런 색깔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스코치드나 티핑이 되죠. 겉면이 타고 내부는 덜 익을 수 있으니까 향미의 손실이 벌어지죠. 그래서 로스팅을 8분에서 12분까지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덜 익거나 태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서로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분쇄도도 똑같이 채를 20 정도 숫자로 매쉬를 20 정도로 해서 똑같은 농장마다 커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똑같은 상태로 볶고 갈아서 이런 컵에 담는데 모두 한 농장당 5컵에 담는다. 이것까지도 갖고도 안 되죠. 뭐냐면 밑에 물도 똑같이 해야 돼요. 온도도 똑같이, 담기는 양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8.25g, 이건 나중에 수율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8.25g 대 물을 180ml를 넣으면 1.18대 18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농장에서 나온 커피를 동일하게 브루잉까지 하는 거예요. 앞에가 로스팅의 정도를 똑같이 만다면 지금 8.25g씩을 담고 180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 꼭 작용력까지 통제를 해서 브루잉 할 때의 손맛을 다 배제하겠다. 왜 그래요? 생두의 품질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커피가 5개, 이건 지금 뭐예요? 서로 이 5개가 1, 2, 3, 4, 5지만 모두 한 농장에서 나온 한 농장의 것이죠. 하나만 보면 되지? 아니죠. 얘는 모두 100가마 중에서 각각 한 컵이 20가마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한 컵만이라도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0가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커핑을 할 때 이 5개 중에 한 잔만 이상한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거의 스페셜티 커피 80점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디펙트 하나만 나와도 80점을 넘기가 힘든지는 이따가 평가표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고 똑같이 4분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4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찌꺼기가 위로 뜨겠죠.
이렇게 뜨는 것을 숟가락으로 모두 걸어내는데, 걷어내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요. 브레이크라 그래서 이때 향을 보는데 엄청난 게 아니에요. 향을 통해서도 디펙트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 두자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추출되지 않고 이 향에서도 조금이라도 디펙트가 있으면 얘는 디펙트로 체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핑을 할 때 중요한 건 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얘가 갖고 있는 향과 맛에, 그리고 또 촉감, 바디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커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에러도 큽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점이 있다 없다만큼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다 그래요. 브레이크를 하면서 향을 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키밍, 걷어낸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찌꺼기를 걷어내야죠.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커피 용액을 우리가 숟가락으로 떠서 마실 때 찌꺼기가 끼지 않아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찌꺼기가 끼면 어떻게 돼요? 촉감적으로 자극이 돼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느라고 계속해서 올바른 평가를 못하고, 또 하나는 혀나 점막에 묻어 있게 되면 후속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4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 반복해서 향미, 그다음에 또 맛을 보게 되는데 입 안에서 계속해서 추출이 일어나고 그 부분만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능 평가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러내고 그런 다음에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게 되는데, 요때 마실 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입안 전체에 확 펼치게 하려고 우리가 역류한다 그러죠. 거꾸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슬러핑, 쿡쿡 빨아들인다 그래서 슬러핑인데, 여기서 이제 멋지게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고 꼭 소리가 나는 게 멋있는 건 아닙니다. 또 너무 세게 빨아들이려고 목에 힘을 주면 근육이 들어갔다 풀릴 때까지 또 맛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목에 핏대를 내면서까지 세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던 케네스 데이비스, 커피리뷰닷컴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술 내뱉을 때 소리도 안 나요. 살살 혀에다 옮기고 입안에서 살살 돌리죠. 자, 이렇게 슬러핑을 하고 이런 방식을 한 테이블에 그래도 한 8개, 6개의 서로 다른 농장들이 한 쟁반에 5개씩 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농장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뭐 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어떨 때는 6개 농장, 쟁반에다 5개씩 담아두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슬러핑을 하니까 계속 회전하면서 그 커피 돌아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3번, 4번 때까지 계속 커피를 테스팅하죠. 왜 그럴까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디펙트가 드러나는 디펙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NCS가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챕터, 능력 단위에 이렇게 커핑만 설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커피 테이스팅이 무엇인지, 커핑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커피 테이스팅 하기, 준비하기에 이미 커핑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테이스팅 하기에는 분쇄된 커피 향미,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커피 향미는 컵 아로마라고 하고, 마시면서 느끼는 향기를 노즈, 입안에 들어왔을 때를 노즈, 입안에 남는 향기, 넘기고 난 다음에 향기가 애프터 테이스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죠. 입안에 들어오면 플레이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동하죠. 바깥에서 느껴지는 향을 우리가 어로마라고 하고, 입안에 들어오면 향과 혀에서 오는 전기 신호와 코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버, 향미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도 삼키고 난 다음에 하면서 식도로 내려간 것을 기도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다시 후각세포에서 체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레트로노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팔렛, 입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미각이 작동될 때 노즈를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입에서 느껴질 때 입안에서 느끼는 향과 맛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는 입안에서 체온과 함께 또 느껴지는 향이 있다. 특히 식도로 내려가서 기도를 타고 올라오는 레트로노잘은 할 때 느껴지는 그 향은 또 달리 느껴질 수 있으니 입안에 들어와서 느껴진 향은 별도로 우리가 노즈나 레트로노잘이라고 해서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뭐다? 이때의 향은 미각이 주는 미각의 전기 신호도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니 플레이버, 향미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NCS에서는 플레이버, 레트로 노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 맛에 대해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뭐가 있죠? 우마미, 감칠맛이 바뀌었고, 감칠맛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는 이제 제6의 맛이라 그래서 지방의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이제 텍스처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피에 대한 맛 중에 우마미도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테이스팅 하기라고 해놓은 다음에 다시 SCA의 커핑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보면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85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는데 85점이 넘으면 그 커피 생두의 품질은 엑셀런트,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스페셜티라고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죠. 80점이 넘으면 베리굿이라고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아웃스탠딩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스페셜티라고 해야 한다. 슈퍼 프리미엄 스페셜티라고 한다. 이거는 SCAA는 아메리카고 SCAE는 유럽이에요. 이제 두 개가 통합이 되면서 SCA가 되는데 왜 이것을 옛날 책에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SCA는 요구하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건 커핑을 통해서 나오는 스페셜티의 굿, 엑셀런트는 모두 다 생두의 잠재력인 거예요. 완성된 한 잔의 커피에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부분, 생두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면모이기 때문에 커핑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만 커핑과 테이스팅을 다르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는 거지 커핑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지에서는 수백 개의 농장에서 나오는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생도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생도를 평가할 때는 로스팅과 브루잉을 제한시키고 제어한 상태에 해야 되니까 커핑은 마땅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후광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테이스팅에서 쓰이는 것인데 이 커핑에서 이런 향미의 묘사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커핑에서도 이런 당연히 속성이 필요하지만 뭐랄까 그렇게까지 묘사에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잠재력, 그다음에 그 파워, 그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러멜리, 카보니,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SCAA일 때는 플레이버 필이 나오질 않았었죠. 그런데 2019년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들은 이렇게 통일돼서 묘사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플레이버 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로 해서 가운데 9개, 두 번째 28개, 그리고 바깥에는 73개 이렇게 해서 속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ACS에서는 애프터 테이스트는 뭐라고 풀이하는지, 캐러멜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플레이버 필, 다음 시간에 플레이버 필을 다룰 때 그때 NCS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 유대준 씨가 쓴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1차의 맛, 이건 다 테드 링글에 의한 겁니다. 1차의 맛, 2차의 맛, 애시디, 뭐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뭐가 된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레이버 필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테드 링글이 한 이 삼각형의 이런 맛, 단맛과 짠맛이 만나면 뭐가 되고 신맛과 쓴맛이 만나면 뭐가 되고 단맛과 신맛이 만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보세요. 12가지의 맛이 있다. 어시디가 단맛 쪽에 있으면 니피가 되고 어시디가 신맛 쪽으로 가면 피큐언트가 된다. 멜로우가 단맛 쪽으로 가면 마일드가 되고 멜로우가 짠맛 쪽으로 가면 델리케이트가 된다. 이거를 왜 외우고 있죠? 혀로 이것이 분간이 돼요. 큐그레더 하는 사람들은 애시디에서 단맛이 나면 니피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관능적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느끼나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960년대에 큐그레더를 만들었다고 하는 테드 링글이 주장을 한 것이지만 그냥 그런 견해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선생님들 스스로도 어때요?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무 맛이 없는 둔감한 이런저런 맛도 아닌 그런데 이런 느낌에서 단맛 쪽으로 나오면 소프트하다라고 얘기하고 짠맛이 들어가면 뉴트럴하다고 얘기한다. 중성적이다. 모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큐그레더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테드 링글의 1960년대의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걸 도식화해서 맛을 암기시키려고 하니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커피의 향미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버 필만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수용액을 놓고 짠맛과 단맛을 섞고 싶지 않고 물론 감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맛의 농도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구나. 신맛도 이 구연산, 그다음에 포도산, 주석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 거구나. 그리고 산도 강도에 따라서는 짜릿함, 그다음에 날카로움, 그다음에 짠맛, 신맛이 너무 강하면 짠맛과도 구별이 안 가는, 다시 말해서 그냥 감각의 강도로만 느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피큐어트, 살티 혹은 샤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짠맛이 느낄 때도 샤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신맛이 강할 때도 샤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공부는 그렇게 우리의 감각이 이런 강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느끼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테드 링글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억지로 단맛과 신맛이 만나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짠맛이면 뭐가 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외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건 맞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국내만 있고 큐브레이더 과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시험도 보죠. 단맛과 짠맛이 많으면 뭐라고 표현하냐.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지금 이제 커피를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 그 항목에 대해서 요 부분만큼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왜 설명이 필요하냐? 평가표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 19페이지로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평가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테이스팅의 결과 정리를 할 때 눈 아프시죠? 이겁니다. 이것을 회전할 수가 없는데 회전을 시키는 것이 있나요? 네, 그냥 이대로 좀 보겠습니다. 이따 제가 만든 PPT는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칸들에다가
번호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컵이 5개가 있다 그랬죠? 한 잔 한 잔마다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 공장당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이 있는 게 바로 1번 컵, 2번 컵, 3번 컵, 4번 컵, 5번 컵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컵의 일관성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프레그런스, 플레이버, 어시디티, 그다음에 또 바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항목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점, 10점, 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그다음에 90점, 그리고 토탈의 주간 점수,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줍니다. 그래서 모두 100점 만점을 하고 여기서 나중엔 디펙트가 있으면 감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핑을 하고 이 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농장, 한 농장의 커피 5잔을 모두 테이스팅을 하면서 커핑을 하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칸 한 칸의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아까 19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9페이지에 이런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프레그런스 어로마라고 하는 것, 여기서 프레그런스는 커피의 마른 물이 닿기 전에 커피를 가른 거의 향을 의미하고, 어로마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은 다음에 웨터 아로마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후각만 보는 거죠. 입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지금은 일각에서는 이 향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마시는 건데 향과 맛이 너무나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레그런스 어로마는 평가에서 빼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프레그런스는 아로마를 통해서 디펙트를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으로 두고 10점을 줄만하다라고 얘기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idity, body, flavor 이렇게 3개는 대체적으로 커피를 슬러핑하면 입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입안에 들어왔을 때 동시에 acidity, 산미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입에 감기는 body는 어떤지, 플레이버는 뭐예요? 향과 맛은 어떤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혀에서 느껴지는 짠맛, 단맛을 따로 느끼지 않고 단맛의 정도는 어떻다라고 하면서 미각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입에 들어왔을 때 얘는 패션 프루트 같다, 혹은 체리 같다, 혹은 귤 같다 하면서 구체적인 속성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후각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플레이버에서 맛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우마미밖에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우마미는 정도로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향미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귤 같다, 얘는 피넛, 땅콩 같다, 얘는 흙의 느낌, 흙향이 난다라고 할 때 모두 다 후각적인 요소고, 걔는 입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레트로 노살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acidity body flavor는 입안에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어가면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6가지 샘플이 있으면 한 샘플 쟁반 하나를 다 볶고 그다음 옆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그래서 한 테이블에 6개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6개를 다 보고 다시 1번 첫 번째로 왔을 때는 좀 식었겠죠. 그 식어가면서 스윗니스, 클린컵, 밸런스, 유니포머티라고 하는 것은 5잔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5잔이 전반적으로 단맛이 있느냐. 그 다음에 클린컵, 요 5잔, 아까 그 5잔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한 잔이 모두 20호대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모두 클린한지 이 5가지의 컵이 사실은 맛이 똑같아야죠. 만약 5잔의 컵이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건 뭐죠? 그 농장의 백가마의 일관성, 균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바로 유니포머티고 애프터 테이스트는 계속 식으면서까지 삼키고 나서 디펙트는 있는지 없는지 균형은 오래 가는지 이런 항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만 계속 쭉 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 쉬었다가 8시에는 이제 제가 준비한 커핑 세미나를 단국대에서 강의했을 때 나왔던 커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테이스팅 중에 커핑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저도 목 때문에 쉬어야겠네요. 8시에 뵙겠습니다.